차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된 특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왜 그러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수사단장이 그 그렇죠. 수사를 해가지고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잖아요. 네. 모든 게 법적이었어. 네.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다 사인을 했어. 그렇죠. 근데 수사단장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 있는 현역에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저 꼭대기 위에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글쎄 말이야. 변호사 출신이 전화해가지고 야 혐의자 빼. 네. 응?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게 말이 돼? 아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그러면 대령이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에 있는 민간인 출신의 법무관리관이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백으로 나한테 이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탐사 보도 부장이 있어, 팀장이 있어. 다 해서 결과 보고서 올려놓고 보도국장 사인 다 났어. 네. 방송 직전이야. 근데 갑자기 사장 비서실도 아니고 거기 스텝에 있는 누군가가 법무실에 누군가가 전화해가지고 야, 그 혐의자랑 다 빼. 그러면 그 장면 편집해 네.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탐사보도 부장이 그거를 그러네요. 예, 이거 빼겠습니다. 그러냐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부장 근데 자격이 없죠 그렇게 하면. 그거가 군대에서 일하는 거야. 국방부에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임성근이 했던 그 행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야, 바둑판식으로 해서 들어가. 그 일렬로 해가지고 혹시 사람 빠지면, 그 사병들, 그 애처로운 사병들, 자기 목숨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렬로 해서 하면 사람이 혹시 옆에 전우가 빠지면 잡아줄 수 있잖아. 그렇죠. 손잡아줄 수 있는데 손잡아줄 수 없는 구조로 굳이 가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어깨까지 오는 그 장화 신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영도 못하게 그냥 쑥 모래 늪 같은 데 빠져버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걸로 내몰았잖아. 그러면서 아유, 사진 찍기만 했잖아요. 마크 잘 나오게 해병대 마크. 공보 잘 됐군. 근데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모든 게 쇼였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로 우리가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보다는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오열 정리하고 네. 뭐 이랬던 많이 그랬죠. 쓸데없는 것들 허드렛 일 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병들이. 네.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에 갔을 진짜 전쟁이 나도 사단장은 위에서 저렇게 명령하고, 야, 그냥 때깔 좋게. 뭐 전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보이는 그런 홍보 전략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단장은 계속 어떤 보직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밑에 사병들은 죽어나는 그러니까요. 아직도 그런 군대 시스템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 솔직히 홍보로만 주관할 게 아니라 하나회 군인들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회 군인이 있었잖아요. 네. 전두환 노태우에게 충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찬탈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뭐 권력 찬탈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승진하려고, 지 승진하려고 홍보를 활용해가지고 그렇지. 군대 이미지만 활용해서 한 건데 네. 그때도 12.12 군사 반란 있을 때 장태환 수도 경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그 진압하려고 그러고 지켰잖아요. 그런 군인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박정훈 대령에게서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임성근 소장은 맞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개인의 인격을 건드려 죄송하지만은 아니 그때 노태우 전두환한테 줄 섰던 하나의 군사 쿠데타 세력하고 뭐가 다릅니까 본인이? 권력을 지향하고 사랑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본질이? 그러니까요. 이거에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민주화를 이룬 지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도 이런 홍보용 언론 전시성 이런 군인이 판치고 있다라는 게 그 별 두 개 그 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별두 이분이 개도. 홍보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홍보만 한 게 아니고 골프도 치고, 골프 전 예, 그 멋쟁 해병들하고 또 이제 멋지게 또 한번 그렇죠. 해보려다가 그 카톡이 나와가지고, 근데 또 그 카톡이 나왔으면은 그런 카톡이 나왔으면은 무슨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뭘 반성문을 쓴다든지 뭐 하여튼 후속 조치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작 나온 건 뭡니까? 권성동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제보자가 혹시 민주당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역시 이것도 일종의 고발 사주가 제보 사주가 된 것처럼 공작. 예,
고발 사주가 제보 사주가 됐던 것처럼 이것도 이 제보가 기획됐군요. 제보 공작. 네, 제보 공작이군요. 예. 이렇게 또 엇받치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장성철 소장님의 그 판단이 굉장히 궁금해. 아니 제보 공작이라도 그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역시 본질. 네.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거. 봐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제보 공작이라는 말장난 속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민주당 정치인 김규현 변호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결국은 핵심은 그건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정치인인 법무부 공무원 검사 권성동, 국민의힘 정치인인 판사 김기현.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를 막 뒤섞어 버린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면 안 되지.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 편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사. 괄호 열고 문재인 정부 출신도 써주세요. 괄호 열고. 그러니까 제보 공작 예. 공작이라는 단어도 솔직히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 네. 저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언론사에 제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보 조작이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그렇죠. 그 변호사가 야 이거 우리가 판을 위조해서. 뒤집어 엎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짜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위조한다든가 이러면은 문제죠. 예. 그런데 권성동 의원님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의원님인데 이 판을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또 대통령 보호하려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으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권성동 의원님 저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근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권성동 의원을 또 나섰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내가 이번에 나서가지고 한번 대통령을 지켜야겠다. 그 이런 냄새는 이분이 잘 생각입니까? 맞거든.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전화가 온 겁니까? 아니 한동안 사실은 친윤그룹에서 조용히 있었잖아요. 총선 전까지 체리따봉 사건 이후에는 예, 조용히 지내죠. 조용히 아니, 지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꾸 권성동 의원의 근황을 방송에서 이제 전하는 어떠한 분들의 경우에는 네. 권성동 의원은 이제 윤핵관에서 탈퇴했다 이렇게도 주장했던 적도 있었어요. 맞아. 네. 근데 권성동이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상한 게 왜곡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유심히 보는데 김재훈 의원이 네. 겸손 나와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공장 나와서 본인은 뭐 비한도 아니고 반한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무한이다. 생각이 없다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한동훈 후보의 사이드의 어떤 이야기도 같이 해. 예? 느낌이. 그래서 저는 이 김재원과 권성동의 말들을 보면 권력의 집권 여당의 권력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가 있거든. 이분들이 워낙 감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김재원은 원래 홍준표 시장이랑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정도는 아니죠. 홍준표가 반대하는 한동훈으로 붙나? 김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러는 거야? 김재원하고 지금 네. 러닝메이트는 나경원이에요. 아, 나경원 의원이 네. 김재원 의원이 컷오프 됐을 때 네.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이거 다시 재심해야 된다라고 김재원 의원은 편을 들어줘가지고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나경원 김재원이 한 쌍인데 예, 어제 예, 경북의 한 당협에 가가지고 예. 원희룡과 어깨동무하고 우리 당대표는 원희룡이죠 아시죠? 뭐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낙지다리예요. 낙지다리다. 여기저기 그냥 다. 양다리. 아니 여러 다리. 아니 근데 여러 다리. 낙지다리는 한 8개. 원희룡, 네. 나경원, 그다음에 특별히 한동훈 안 까잖아요. 비판. 안 까더라고요. 하니까 낙지다리라니까 윤상이라고도 잘 지내요. 반환이 아니고 무한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이 사람은 무조건 이번에 나는 예. 여러 사람들 표를 다 한 표씩 모아가지고 나는 수석 최고위원 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뭐 윤석열 욕하고 한동훈 욕하고. 그렇구나. 근데 이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아니 이런 왜냐면 사람. 이기는 사람 우리 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일제시대 때도 일본이 이겼으니까 우리 편 했을 거고 그렇지. 6.25 전쟁에서 우리가 막았기에 망정이지 북한이 내려왔으면 인공기 들고 제일 먼저 뛰어나갈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정말 제가 무섭습니다. 저 김재현 의원 같은 분은 영원히 술래길을 가셔야 돼. 제가 볼 때는 들어오지 마시고 해외로 나가세요. 술래길만 다니세요. 불길한 예가 뭐냐면 예, 될 것 같지. 김재현이 상당히 될것 같아. 상위 순번으로 될 것 같아. 지난번에도 뭐 2등인가 1등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국민의힘이 안 되는 이유를 네. 김재원 후보 같은 문어다리가 상위권에 랭크된다는 것 자체가 이 당의 수명을 다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타이밍이 잘 잡았어. 제가 보기에는 이때 이런 말을 쭉, 이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는데 프레임 전환에 나도 한몫했다. 자꾸 이제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근데 제가 어제 뭐 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기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시점이 지금 다 다른 거야. 네. 이종호랑 알게 된 시점. 아니래요? 김기현 변호사는 자기 아니래요? 이거? 아니 자기야. 자기 맞아요? 네, 자기 이 맞아. 카톡방에 있던 멋쟁이 사람 맞아요? 해병 그리고 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맞지. 네. 근데 지금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종호를 알았던 시점이 다르고 네. 2023년 그 5월에 카톡이잖아요. 네. 5월, 6월에 카톡이잖아요. 아, 골프 얘기 나온 게 골프 5월이다. 이야기 나온 게. 작년 5월. 그러니까 다른 카톡도 있을 거예요. 이분을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맞으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 그래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이 맞고 그리고 멋쟁 해병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 변호사 C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 문자죠 지금 5월 3일에. 그렇죠. 예, 저 멋쟁이 해병 5명 중에 1명이 맞죠. 그래서 그때가 2023년이고 그 전부터 좀 알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 들어간 거는 올해 6월이야. 와, 1년 1개월이 지나. 네, 올해 6월이야.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서 서대문에서 나가려고 했던 거는 지난 총선 때니까 4월이죠. 그쵸. 4월에 2월, 3월 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민주당 출하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시차적으로 봤을 때는 권성동이 검사하고 권성동이 정치인하고 이게 다 시간 배열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그러면 권성동 논리로 제가 그대로 네. 대입해볼게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네. 탄핵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네요. 7년을 엮으면 이렇게 요약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 그냥 탄핵 엮어버리면. 수사 때 여기 네. 대통령 될 거를 염두하고 탄핵 공작을 벌여서 윤석열이 싹 다 수사를 한 거네. 이렇게 먹는 것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김기현 말이 변호사의 고뇌는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건에 등장해 버리잖아. 네. 그럼 얼마나 당황했겠어 본인은. 그치 막 찾아봤겠네.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1년 전에 단체 카톡방에서 모르죠. 뭔 모르지. 내용인지 솔직히 기억이 없지. 근데 이게 이렇고 과거에 술자리에서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이렇게 이제 하나씩 떠오를 그러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즐이 깨맞춰진 퍼즐이 깨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그별 문제 없어. 그냥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거지. 그렇죠. 이 사람의 말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무슨 고뇌를 했냐면 변호사로서 또 들은 정보도 있잖아. 네.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를 네.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또 이 김기현 변호사 소송이야. 네. 거기가 큰 로펌이에요. 큰 로펌. 그러면 본인이 이제 들었던 것들과 이제 섞여져 버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랄지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클라이언트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의뢰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본인의 성실 유지 의무랄지 뭐 여러 가지가 섞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결국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지 공익제보자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공익제보자 한 거야. 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 전에 군대 시절에 엄청난 뭘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취재하기 위해서 군도 접촉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현역이 저한테 이렇게 계속 뭘 빼줬어요. 어떤 서류들을. 결국 하여간 밝혀지지는 못했는데 그 지지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거지 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자신의 신분에도 근데 불구하고. 저 궁금한 게 제보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제보 공작이면은 김규현 변호사가 예.
이 모든 수사외압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 쓰게 다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월 2일에 저 지금 5월달 문자였는데 네. 저 8월달에 대통령 휴가 가셨을 때 대통령한테 이종섭 장관 전화하라고 김기현 변호사가 시킨 거라는 뜻인가요? 전 제보 공작의 내용이 뭔지 도대체 김기현 변호사가 뭘 시켰다는 거고 뭘 그렇지. 공작으로 했다라는 건지 그 임성근이 구명 로비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재훈 관리관부터 싹 다 정부가 총동원이 된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 네. 카톡 하나 가지고 네.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게 권성동 의원이 이거 혼자 생각해낸 얘기냐고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런 스타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데요? 윤석열이라고 있어. JTBC라는 네. 좌파 언론하고 네. 네? 좌파 언론하고 민주당이라는 좌파들하고 아니, 똑같다니까 생각하는 스타일이. 짜가지고 네. 이 정권에 타격을 일으켰다. 입히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든지 아니면 있는 걸 맥락을 비틀어 가지고 제보를 한 다음에 좌파 언론이 그걸 보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걸로 이 정권에 타격을 지금 입히는 거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가 지난번에 김진표 전 의장이 얘기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접근 방식 요거하고도 똑같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 그쵸 뭐 뉴스타파 아. 그 얘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지난번 3월달에 런종섭 때 제가 그 보도는 진짜 잊어지지가 않아요. 런종섭 때 YTN 보도로 나왔던 그게 뭐냐면 MBC에서 런종섭 씨가 이종섭 장관이 네. 출국 금지 상태다라는 네. 거 MBC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직후에 YTN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네. 단독 이렇게 나오는데 공수처하고 좌파 언론하고 함정을 팠다. 그래갖고 민주당, 이렇게 야당, 공수처, 좌파 언론이 합심해가지고 함정을 파서 이거 완전히 가짜뉴스를 생산해가지고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막 대통령실 관계자가 합니다. 그때 YTN 단독으로. 그렇죠. 이게 YTN 네.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 이날부터 뭐 대통령실이 런종섭에 대한 방어를 막 하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그때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정도 수위의 이런 스토리를 자기 생각만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요거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변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의심받았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측근으로 불리는 관계자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원본이 어디냐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부는 일심동체이고 부부싸움을 해도 칼로 물베기다. 일심동체다. 칼로 물베기다. 일심동체다. 근데 예. 이게 또 어디서 봤냐면 아까 고발 사주를 제보 사주로 엎어쳤다고 했잖아요. 네. 고발 사주 얘기할 때 대선 국면 대선 후보 시절에 고발 사주 얘기했더니 바로 뭐라고 그래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때도 좌파 언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이 얘기가. 예. 이게 패턴이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혼자 막 고뇌를 하다가 깨달아가지고 이거 제보 공작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어느 날 체리따봉 폰으로 추정되는 전화가 와서 혹시 대통령께서 너무 고뇌를 하시다가 권성동 의원에게 상담을 하신 결과 권성동 의원이 이건 내가 얘기해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냐 상당한 이제 의문이 있다 평론가가.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공수처도 뚫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뚫렸다? 제가 권력 역으로 손이 닿다.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알았지? 김기현 변호사라는 걸 아니 그 민주당 의원이 얘기해 줬대요. 본회의장 밖에서. 본회의장 밖에서. 네, 본인이 이제 네. 페북에다 썼는데 예. 본회의장 밖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꼭 김기현이래 뭐 막 그래놓고 아니 그 스토리가 네. 상당히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그거 맥락들을 다 빼버리고 일부러 왜곡하기는 했지만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지난주에 공수처에 제보를 했거든요. 네. 김기현 변호사가. 음, 그 공수처가 뚫린 거 아닌가? 공수처에서 아, 알려줬다. 예. 예를 들면. 리크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그런 알 생각, 거- 그런 그쪽도 생각.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거는. 근데 하여튼 이게 음. 만약에 김기현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를 맡고 난 다음에 이런 카톡 단체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제보를 했어. 음. 그럼 문제가 생기지. 조작하면. 그렇죠? 조작하면 조작이잖아요. 문제지. 근데 그게 범죄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그 카톡방에 나누고 네. 박정훈 대령 변호사하고 옛날 거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거는 뭐 제보할 수가 있죠. 왜 그러니까 못해요? 소름 돋는 거잖아요.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 아니 들어가. 왜 그리고 소름 돋는 건 왜 800에 1000이냐고. 7070이에요. 7070이 1010이지 1010을 1000번을 하나? 그러면은 거긴 천공이 근무하나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번호를 만들어 놓고 누구 집무실인지 접견실인지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몇 명한테 전화해서 예. 야, 이거 진짜 7070 누구 번호냐 물어봤어.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실무진들끼리 다 공유하는 네. 대통령실 일반 전화가 있는데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아 거기에도 없어? 없어요. 없대요.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실무진들끼리.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다 예를 들면은 예. 다 안보실은 몇 번, 안보실장은 몇 번, 그렇지, 그렇지. 뭐 거기에 뭐 누구 행정관, 선임 행정관 있어. 다 이름 써놓고 다 이렇게 다 공유하잖아요. 대선 번호가 네. 다 있고 하니까. 없대 거기는. 그래서 모르겠대. 그럼 대통령실 내에서도 모르는. 그러면 국정조사를 국비번호. 반드시 해야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뭘. 궁금합니다 정말. 그러면 이게 국가 보안 심각한 사안인지. 문제예요, 기밀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예. 기자가 예. 사실 이 전부터 예. 이 번호는 사실 번호 자체는 알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물어보기 전에 예. 알려져 있죠. 예, 알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예. 전화를 계속 걸어봤다는 거예요. 5월 달인가 MBC가 보도를 했었죠. 전화를 계속 예. 걸어봤대요. 안 받는다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이게 업무에 이용 중이었으면은 통화 중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최초로 MBC가 5월에 보도를 했었을 때 그 전화를 하니까 여자 비서가 받았잖아요. 그 그렇죠. 비서가 받으면서 어딘지 알려줄 수는 없다. 대통령실인 것만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딘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거는 당신이 찾아봐라. 02-800-7070 해봅니까 지금? 통화 중이라고 계속 나오네요. 아, 그래 통화 중이에요. 예. 이거? 계속 통화 중이라고. 계속 계속 통화 걸고. 중인 거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붙이죠. 02-800에 7070을 계속 한번 걸어보는 거야. 탄핵청원 기다리면서 전화 걸어보고 또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길. 제가 이 국가안보사안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쓰셨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윤 총장님 번호. 윤 총장님 번호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돼요. 큰일 나요. 전화 연결하시죠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아니 또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병. 야 그게 아니고 말이야. 뭐 그 니네 방송 똑바로 하라. 노래 방송 똑바로 해. 아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해달라고. 예. 광고 잠깐 이어가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갑니다. 3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고민은 그만.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네. 총 77만 원까지 정수기나 인터넷을 함께 바꿀 기회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최대 혜택 77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게 그냥 인터넷 TV만 바꿀 수 있는 거죠? 정수기까지 바꿀 필요 없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가 쌍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 개가 꼭 쌍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인터넷 TV 가입할 때 최대 가격이니까요. 무슨 뭐 어떤 요건 같은 게 있겠죠. 네. 요건이나 조건 같은 게 있겠지. 뭘 같이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원래 한 상담 집에서 여러 개 받아봐야 사면은 되겠네. 더 네. 많이 해주니까 네. 한 집에서 여러 개. 근데 저게 이제 전화를 해보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 해가지고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유리한 현금이 조건으로. 생기면 그렇죠. 또 소고기 한번 사 먹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한번 가게- 저도 해보겠습니다. 가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잘렸는데 저거라도 해가지고 저 돈 벌려면은 방송을 몇 개 해야 됩니까? 예. 그러네요. 자, 그런데 장성철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거는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셨어요? 네, 한번 되겠어요. 예. 어제. 아니 근데 요거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알고 계시는 다른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02800-7070의 전화번호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내선 전화번호에는 없다. 그 얘기는 평소에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전화번호라는 얘기죠. 내부에서는.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내선 번호가 어디고 어디로 돌리면 어디가 연결된다. 이걸 알아야 업무가 되기 때문에 다들 그렇죠. 그 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없다는 거는 평소에는 그런 용도로 쓰는 전화번호가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용산에 비선이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도 에이, 같은 거 아니야? 설마 비선이 있겠어요 대통령실에. 그렇게 아니 이게 비선이지 비선 전화번호지 그러면 직원들도 모르는 전화번호가 그러면 어디 있어요? 직원들이야 뭐 한계가 있겠죠 자기네들 뭐 그럼 저기 KBS에 있는 전화번호 다 아세요? 일반 전화번호? 아니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어떤 그룹에도 모르는 전화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가령 그룹의 비서실 정도 가장 중요한 전략기획실 뭐 이런 데는 당연히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공공기관들도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 보고 그렇죠. 내선 번호 다 확인하면 다 나오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전화번호 논란이 되게 많은데 이거 밝혀지지 않잖아요. 예. 저는 빨리 이제 못 특검을 밝혀. 해서 예. 이제 못 밝혀. 그러니까 수사 외압도 밝히고요. 수사 외압의 동기였던 그 지금 임성근 그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종호 씨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갔을 수 있다라는 충분히 개연성 있는 혐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수사로 이거는 밝혀야 될 사안이다. 빨리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김건희 여사 포함한 전 수사를 다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800 번호도 다 나오게 되지 근데 않을까. 추정인데 이제 저 번호 훼손을 없앴겠죠. 그렇지 않아요? 없앴을까? 없애면 증거인멸인데. 없애. 증거인멸인데 그걸 증거인멸?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냐고. 근데 이제 그 설치한 사람은 있을 거고. 그렇지. 다 그게 자국은 남아 있으니까. KT에서 와서 설치했을 네, 거 아니에요. 없애면은 없앤 게 또 증거인멸이 되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어요? 특검을 통해서 이거는 요 사안들을 수사해 가다 보면 이제 인지 수사를 또 할 수가 아니 있으니까. 이거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KT에서 했을 텐데 요거 다 이거 세팅한 사람은 부속실에서 했을 거거든. 기밀인데요. 네. 어떻게? 보안이라 하겠죠 또. 그러니까 네. 수사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아니, 수사를 해도 압수수색 들어오더라도 예. 이거는 기밀이다, 보안이다, 밝힐 수 없다. 그러면 근데 뭐 여론이 뭐 한 95% 탄핵 동의가 나오고 하면은 KT를 압수수색해야죠. KT를 한번 압수수색을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 비교원에서 저 전화번호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비교원에서도 좀 알려주세요. 거기서 했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이거 빨리 진짜 저 심각해요. 해지되면 02800에 7070은 나라도 한번 좀 사무실 전화번호로 하고 싶어. 전국민 짜장면집에서 이거 굉장히 좀 예? 이미 없앴을 것 같아요. 이미 없앴을까요? 네. 예. 받고 싶은 전화번호 02800에 근데 7070. 범인이 예. 지나간 곳에는 다 흔적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적에 대해서 뒤를 쫓아가면은 다 밝혀질 일이다 저기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범철, 이종섭, 유재훈 중에서 그 덮었을 사람이 없어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각각이 변호인들이 다 따로 있어. 변호인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각각은 각각의 각자 도생을 위해서 열심히 각각의 구명 운동을 해야 돼 이제. 참 근데 최인커님 저는 네. 이제 이 여러 가지 제 정치권과 관련된 평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어쨌든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하는데 예. 저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공식적으로야 장성철 개새끼 소새끼 이러지만 개별적으로는 다 연락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용산에서 용산도 그렇고 뭐 이 최상변 사건도 그렇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건과 관련해서도 제 후보들도 다 알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본인 얘기들을 하면은 새벽 2시고 3시고 막 이렇게 카톡도 보내오고 자기 입장 전달해오고 괴로운 심정들을 막 보내오더라고요. 저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게 궁금해. 아니 그러니까 기밀입니다. 아니 가령 이 괴롭다는 게 제가 괴로워요. 이게 맞다. 네. 이게 맞고 이게 아니 제가 괴롭다고요. 국가를 그분들이 괴로워.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괴로울 게 없거든. 음. 근데 갈등하니까 괴로운 거거든. 아 그럼요. 갈등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괴로움들이 있겠죠. 내가 말실수를 해서 대통령에게 좀 누가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그 신범철 차관도 괴로울 네. 수밖에 없는 게 네. 회수라는 걸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해수란 거 인정했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말도 못하고 또 삐져나오잖아요. 진실의 빛이. 그렇죠. 그리고 김기한 사령관 얼마나 지금 밤잠 편히 주무실까요? 저는 김기한 사령관 굉장히 밤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 것 같고 뭐 이종섭 장관도 뭐 인상은 그래도 좀 부드러워 보이시잖아요. 인상 자체는 그게 거짓말쟁이 상은 아닌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만은 이종섭 장관도 얼마나 밤잠을 못 이룰까를 생각해 보면 전 빠르게 이 사건이 더 길어지면 안 되고 빨리 특검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수사하고 종결을 짓는 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영원히 묻어둘 수 있습니까? 영원히? 지금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MBC 장악 뭐 이런 것들 가고 대통령이 이제 저는 상속세 상속세 네, 뭐 완화 네.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그다음에 뭐 자영업 25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소음으로 진실된 목소리를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윤석열 정부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덮고 버티고 3년 무조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탄핵 절대 안 받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탄핵 가기 전에 특검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특검 자체를 안 받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그렇죠. 그죠? 안 받겠다니. 그런 것들이 이제 경북경찰청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인지 무슨 최종 수사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7월 10일쯤에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야 대통령의 성견 지명이 옳았어. 박정훈이 틀렸어. 이렇게 이제 몰고 갈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론을 어떻게든 뒤집기를 시도할 거고. 제가 이제 최경영 앵커님 예. 이제 96년도서부터 예. 이제 정당 생활을 하고 국회에서 생활했는데 예. 권력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눈앞에서 봤어요. 막 중요한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는 데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없어요. 아무리 자신들이 권력을 동원해서 짓누르려 하고 감추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화나고 국민들이 바로잡아라라고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검이 언제 된다는 거야. 돼요? 일단은 어떻게, 특검이 언제 된다는 거야. 어떻게 돼요 빨리? 아니, 네. 필리버스터 하고 네. 그 하루라도 벌어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아니 필리버스터 할 때 잠이라도 자지 말든지. 아니 필리버스터 하고 그러니까는 본회의 와서 자지. 그걸 네. 밤새 하니까. 아니 김민정 잠이라도 의원은 자고 평소에는 뭐 방송하실 때는 뭐 빠릿빠릿하게 막 잘하시는 것처럼 하더니 그게 이제 자당의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졸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시간에 조니까 거의 다 침 흘릴 들키잖아요. 분위기야. 거의 침 흘릴 분위기로 자. 방송에 네. 힘쓰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네. 아니시겠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도 방송 어떤 불 들어오면은 전혀 졸립지가 않고 꿈나라 가 계시네 꿈나라. 네, 심지어 저는 아이고, 이제 와 돌아 떨어지셨네. 저는 심지어는 아이고. 두통이 있거든요. 두통이 있는데 방송을 하면 편히 주무시네. 두통이 치유가 됩니다. 방송을 네. 하면 두통이 없어져요. 와. 막 떠들면은 머리가 안 아파져요. 뭐 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픈데 근데 그 방송이 꺼지면은 우울하고 졸립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분도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인가? 네. 불면증을 위한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아니죠 필로우 버스터라고. 필러버스터. 필로우 버스터. 아니 좋으실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제 이런 모습 나오니까 예. 국민들 앞에 일단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부권을 무조건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뭐 2000%죠. 뭐. 아, 그것도 네. 웃겨요. 네.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웃겨요, 저는. 행사하고 7월 23일인가요? 당대표 선출된 다음에 재의결 어떻게 근데 갈 수- 안 돼요. 안 돼? 이번에는 민주당안은 네. 국민의힘에서 한 표도 이탈표가 안 나올 겁니다. 아. 왜냐하면 뭐 김재섭 어.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민주당안은 이건 좀 안 된다, 잘못됐다,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섭, 안철수 이 두 분 정도 계속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안 우리 해야 돼요 막 했지만 민주당 법안은 아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네. 저도 보수 출신 아닙니까? 네. 출신. 출신인데 아니 특검에 대해서 지금 안이 3개잖아요. 야당이 추천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네. 그리고 변협이 추천한다. 3개예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추천 말고는 못 받겠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정직하게 특검 안 하겠다고 차라리 얘기를 하세요. 그걸 어차피 안 할 걸 알면서 대법원장안이 아니니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아이. 나는 특검할 거니까 이미지는 좋게 가져가는데 결국 내용에 동의가 안 되니까 민주당 특검 싫어. 이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정치를 좀 정직하게 해야지. 아니 그럼 논의를 하자고요. 대법원장안이 왜 아닌지 제가 여기서 1분만 주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분 드릴게요. 1분이요? 네. 첫 번째,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성공한 특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사례. 맞아. 11번 중에 4번을 대법원장, 7번을 변협 회장이 추천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1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법원장은 사법권, 재판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이 소추하는 기관까지 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게 그럼. 권력 분립의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영향권을 빼자는 게 특검의 취지인데 그렇죠. 지금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조희대 원장?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에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영향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기왕 특검에서 진실을 밝히자고 하면 시원하게 떳떳하고 중립적인 특검을 해가지고 하는 게 명분이지. 하자 그래 놓고 대법원장이 해야 된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니 김재석 그건 안 맞아요. 의원은 대법원장 그 안만 그 고집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당 의원 중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용기와 그 생각과 그 판단을 용기가 존중을 실효성이 해줘야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논의를 해보면 용기 내지 되겠죠. 뭐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예상대로 갈 거 아닙니까? 오늘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예. 표결해가지고 종결시키고 표결한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면 원래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거는 7월 19일 이전에 재결까지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건데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한동훈 전 위원장의 포지션을 의식해가지고 뭔가를 딜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요거를 딜레이 시키거나 뭐 해야 되겠죠. 안 근데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냐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민주당 사이드에서 그러면 지금 여지가 있는 거냐는 어저께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입장을 토대로 그렇지.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포기한다 입장이라는 거는 그랬거든. 조국혁신당이 맞아요. 내놓은 입장이라는 거는 지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고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될 텐데 요거를 우리가 추천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개혁신당이 추천을 하든지 그렇죠. 뭐 이런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추천하면은 초록이 동색이라고 할 테니까 민주당하고 개혁신당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명씩 추천하면은 네. 둘 중에 하나 골라. 요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열어주면은 여지가 뭐가 열리냐면 그러면 좋아. 추천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여지가 생겨. 요렇게 얘기가 그렇죠. 점프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추천권이라고 할 때 개혁신당에서 뭘 한 자락을 깔아놨냐면은 천하람 의원이 대한변협 추천으로 그럼 하죠. 요걸 하나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조국혁신당의 우리 기자 출신 김보엽 대변인이 한 얘기는 요 얘기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한변협 추천이나 이런 걸로 추천권을 바꾸는 방식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지를 남겨둔 거지. 그렇죠. 여지를 예. 열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사이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 사이드 얘기를 한번 점검해 보면은 원래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서는 원래 애초에 처음에 최상병 특검은 최상병 건은 특검 사안이야라고 주장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3자 추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꼭 고집하진 않아.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래서 대한변협으로 바꾸자 그러면 받을 수도 있겠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만 신문하고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문을 넘기면 다 한동훈이에요, 오늘은. 예. 근데 경향신문에서 물어봤어요. 대한변협으로 바꾸면 수용하나요? 물어봤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변협이 추천하는 것도 문제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깔끔합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민주당도 인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한변협 추천으로 바꿔도 안 받을 기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추천권을 열어줘도 바꿔줘도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쪽은. 안 하겠다는 거네. 근데 제가 안 진짜 하겠다는 합리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대한변협도 또 왜 안 되는지 1분만 주시면 네. 바로 설명이 아무도 가능한데 추천할 수가 없어요. 특검을.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대한변협도 왜 안 되냐면 네. 변협이 추천했던 지난 7번의 특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기억나는 분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박영수 특검 외에는 거의 기억 안 나죠. 성공한 특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변협 추천 7번도 다 실패했고 또 하나는 대한변협 회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가지고 추천위원회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변협 회장은 어떻냐? 기존의 변협 회장이 이종엽 협회장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물러나셨는데 이분이 물러나면서 어디로 가셨느냐 이런 걸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네. 이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갔어요. 장관급 아. 자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를 받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종엽 협회장 하던 사이에 그때 부협회장으로 하던 사람 제가 2명만 이야기할게요. 예. 한 명이 김영훈 부협회장, 한 명이 박상수 부협회장이에요. 박상수 부협회장은 지금 한동훈 인재영 캠프에 입으로 와 있고요. 아. 김영훈 부협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변협회장이에요. 근데 변협회장을 믿고 추천하자? 저는 조국혁신당의 논리도 말도 안 되고요. 천하람 원내대표도 본인이 대한변협에서 법제이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변협의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국민 앞에 합니까? 그게 공정해요?
그럼 박상수 부협회장 답을 해보세요. 김영훈 부협회장도 지금 협회장이지만은 지금 당적 없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정효 협회장 모시고 있었는데 이정효 협회장이 본인의 정치색을 사후적으로 드러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아서 지금 공공기관장 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변협에서 추천하는 것도 불공정하다. 전 민주당이 냈던 그 전안도 저는 반대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한 특검의 전례를 따라가야 된다. 그럼 성공한 특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드루킹 특검입니다. 네. 하나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박영수가 된 거고 하나는 그 허위범 특검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추천을 한 거예요. 예. 그 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그러면 그때 법안들 읽어보세요. 법안에 당명이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추천한다 돼 있고 허위범 특검 건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원내대표 모임 예. 그 이름이 있어요. 평화와 정의. 예. 거기서 추천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 뭐 비교섭단체 하면 또 그것도 불만이라고 하니 제가 내는 절충안은 뭐냐면은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그럼 야7당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교황 선출 방식, 콘클라베 방식으로 2명씩 올려놓고 14명을 예. 계속 토론을 해서 2명 공정한 사람 고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야당이 만장일치로 추천을 하면 특검에 힘도 실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주했다는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럼 개혁신당이 안 참여한다? 그럼 개혁신당은 야당이 아닌가 보죠. 그럼 그쪽 당 사정이죠. 그래서 저는 야7당, 뭐 아닌 당은 빼고 뭐 범야권 하겠다는 당을 뭐 같이 하겠습니까? 야당끼리 모여서 상설 협의로 거기서 특검을 내고 콘클라베 방식으로 한 6시간이면 정리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지 변협 추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안 실- 받고 실패한 특검을 108 따라가려고 명의-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야? 108명의 단일 계속 그럴 것 대우를 같아. 물고 들어가가지고 8명이 이탈이 안 돼가지고 지금 돌아버린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세금은 계속 빼주고 부자들 세금은 계속 빼주고 3년을 더 가겠다고? 어쨌든 국민들께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의견과 행동으로 정권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리고 생각이 이게 지금 뭐 자영업자 25조를 막 이렇게 돈을 주는 것처럼 돈 이야기를 주는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출 연장. 대출 만기 연장 시켜주는 것도만 그거 대부분이 다 합쳐갖고 25조고. 대출 금융적 아니, 지원이-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 한대잖아요. 좀 믿으세요. 좀. 아니, 근데 근데- 감세를 하는데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오늘 아니 부자들이나 이재용이는 햄버거를 한 끼에 5천 개씩 먹어? 네. 아니 제가 내 그걸 대신에? 제가 그걸 믿게 아니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오늘 경향신문인가 사설을 보니까 예.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은 주술이다라고 돼 있어요. 주술이라니까. 주술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거. 야발라바 아 얘기야. 된다. 그렇죠. 이 정권 할수 있어. 주술이기 때문에 공이 됩니다. 800에 천공천공. 그럼 국민들 예. 손에다 왕자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다 쌀 쓰는 쌀 왕자 나와요? 쓰고 손에다가 쌀 쓰면? 왕자 YT 먼데이. 쓰고 우리가 02800에 천공천공 계속 애우고 다녀. 그러면 뭐 이거 허경영 방식인데. 살림살이가 좋아지겠지. 왕자 허경영 쓰고 방식입니다. 02800에 천공천공. 제가 예. 정치본색 나와서 항상 많은 걸 배우고 예. 느끼고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방송을. 창피해요. 진짜. 정상적인 방송을 합시다.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아니 이진숙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방송을 오늘 해요? 이진숙까지 나왔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MBC는 노동단체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 MBC 출연하시면서 네. 노동단체의 위력을 뭐 겪으신 적 있으세요? 매우 자유로운데. 노조를 뭐 본 적은 있으세요? 노조를? 우리 이진숙 씨는요 윤석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세요. 그게 뭐 아.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언론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KBS, MBC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합하면 작가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잖아요. 이런 일반 국민들을 그냥 좌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좌파라고 생각하고 눈이 뒤집혀진 상황에서 모든 전국을 보니까 이 좌파놈들 때려잡고 이 좌파놈들을 때려잡으면 나라가 안정돼. 이게 과거에 서북 청년단하고 뭐가 달라? 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게 끔찍한 게 북한 사람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이상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걱정돼. 네.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북한 사람 추종론자, 죽일까 봐 좌파자 다 네? 처단. 초단하고 사람 죽이고 상해 입히고 과거처럼 70년 전으로 돌아갈까 봐 그게 걱정이네. 일베 사람들 수준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 여당이고 그런 사람들이 경찰력으로 오히려 가해 테러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까 봐
그게 걱정되는 수준의 나라예요. 전쟁 나면 안 되죠. 예?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좌파로 매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파입니까? 막가파예요, 뭐예요? 무슨 파예요? 대파. 대파?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을 이렇게 가르고 싸움 붙이고 국가에는 도움이 1도 안 되는 짓을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탄핵 청원으로 국민들은 응답하고 있어요. 이거 또 무시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더 큰 게 옵니다, 제가. 아니 근데 100만을 넘었더니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 뭐 이런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47만 정도 했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은 147만이나 했는데 뭐 100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런 태도예요 지금. 뭐 인기 투표라고도 비아냥을 거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받고 더블로 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네, 바꿔 더블로 200만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